자, 이제 시장 전략입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,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, 목요일 변함없이 함께 가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정경민 차장 오늘 전략 뭐 잡아오셨을까요? 약간 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긴 한데 이거. 네. 네. 숫자 노름을 해보려고. 네. 네. 워낙 지금 본질은 맞죠? 장중에 앉아 있으면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놀아봤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뭐 항상 좀 고급스러운 표현의 데이터 디펜던트를 하는.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숫자이니까. 다른 그 시각을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이제 딱 숫자만 가지고 이제 좀 종목을 이런저런 깔때기에 모아가지고 이제 좀 도출을 해봤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좀 좋겠어요.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 저 아침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몇 번 이제 자본 총계 그리고 또 ROE 뭐 이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종목을 해봤는데 자본은 뭐 이제 PBR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저점을 이 자본 총계를 통해서 좀 보고 그 자본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이제 ROE를 보고 나서 이제 두 가지의 깔때기를 잘 이렇게 거치고 나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좀 말하자면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들의 흉내를 좀 내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를 뭐 HTS나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, 쉬운 방법은 없나요? 없죠. 네, 이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,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. 네, 시간도 선생님 많고. 어저께 시간이 좀 많으셨나 봐요. 네, 요즘에 한 며칠 시간이 꼼꼼하게 이렇게 많아서 뭐 숫자 대입해야 돼. 요즘 이제 뭐 엑셀이 있긴 합니다. 네네. 그렇죠. 엑셀로 하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일단 자본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자본금,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주력된 이제 그런 구성 요소인데 가끔 이제 실물 출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셀트리온이 실물 출자를 통해서 자본 확충이 됐다라는 걸 얼마 전에 실물 수합이 아니라? 실물 출자할 거로 알고 있어요. 출자? 네. 어쨌든 자본금에서 돈이 아니라 이 다른 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예였는데,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자본, 현재 이 기업의 곳간에 있는 금액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본다면, 이제 지금 시가총액보다 자본 총계가 훨씬 큰 회사들은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뭐 저점 부근인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근데 이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자본을 잘 못 운용을 하면 계속 이 시가총액하고 자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ROE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갖다 좀 붙인 거고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금융업 그리고 이제 순수 지주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 뭐 그리고 막 갑자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이 확 늘어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배제를 좀 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고 ROE는 이 정말 갖고 놀기가 쉽다면 쉽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지표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의 90% 이상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1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다. 이러면 이제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켰고 ROE가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인정할 수 있는 8%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플러스 과거에 5년 동안의 PER보다 현재 좀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2022년 예상 자본 총계와 ROE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좀 깝깝하다라는 회사들이 역시 많이 나오긴 나와요. 네. 그래서 좀 놓고 보면 저는 이제 풍산. 네, 풍산이랑 뭐 이제 구리 관련돼서 이제 방산도 하고 뭐 건축용 자재도 있고 어쨌든 뭐 대표적인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국제강도 들어갑니다. 동국제강도 여기에 좀 포함이 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좀 자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좀 분분할 수는 있는데 동국제강도 어쨌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지금 리스트에 나오는 기업들이 저점이라는 얘기죠? 네네네 그렇죠. 그래서 또 코오롱 인더와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S&T 모티브도 요건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S&T 네. 모티브는 이 K2 흑표 전차가 수출이 되면
거기에 들어가는 화기도 다 같이 나갑니다. 뭐 S&T 모티브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그래서 딱 뭐 여러 가지 깔때기를 놓고 딱 5종목이 딱 골라졌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꼽자면 저는 코롱 인도와 대동 이 2가지 종목을 좀 꼽고 싶고요. 그 외에는 이제 한섬, 풍산, S&T 모티브 이것도 제가 가져간 한 5종목 중에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만약에 이제 수치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좀 이게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한번 역추적을 해보셔가지고 종목 분석을 해보신다면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지표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와,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 개장 전에 요즘 시장에 하도 들쭉날쭉거리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하여튼 저렇게 함축적으로는 코어인더와 오늘 대동? 코롱 인도와 대동. 예. 자, 김영민 매니저의 주제는 네. 너무 멀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오늘 자, 김영민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죠. 신재생 에너지 뭐 이것도 따끈따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추경 매수 쪽으로 붙여놨어요. 유가 상승 때문에 또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차장님에 비하면 너무 쉬운 길을 온 게 아닌가. 아니 그게 좋죠. 그런 생각이 아니, 개장전에 지금 ROE 드는데요.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네. 또 얼마나 또 시간 많이 할애하고 저거 준비했을까요? 그죠? 그렇죠. 근데 오늘 뭐 방산 우주 뭐 이러면서 뭐 지금 조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아주 고급 데이터예요. 왜냐하면 사실 저걸 이제 엑셀에 그냥 들이부어 놓는다라고 해도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거 언뜻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종목들을 직접 선별하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노력의 이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좋은 건데. 네, 자, 어쨌든- 오늘의 테마, 오늘의 상한가 이런 거 줘야지. 그러려면 저거 해야 돼요. 이제 그 삼성전기에 그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거 옵트론텍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돼요. 됩니다. 네, 옵트론텍 이런 이따 거 하려고요.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신재생 에너지 쪽 들어보죠. 네,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최근에 워낙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 이슈가 좀 강하게 시장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네. 이제 편승하는 전략으로 이제 추경 매수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 WTI가 또 120달러를 넘어섰잖아요. 121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이제 120달러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또 넘어감으로써 약간의 이제 상단이 좀 열리는 게 아닌가. 지금 140달러 얘기도 나오고 뭐 150달러 얘기도 나오고 국제 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. 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많이 좀 그 점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도 초반에 뭐 나스닥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3대 지수가 다 조정받았잖아요. 결국 조정받은 이유가 또 지긋지긋한 그 S 공포,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망령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 조정됐고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아무리 이제 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 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.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넨 옐런 재무장관은 자꾸 대중국 관세 뭐 인하하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제가 봤을 땐 뭐 에너지 가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수입해서 쓰는 대부분의 어떤 공산품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 하락 효과가 있겠으나 결국 지금 중요한 건 과연 이 에너지 가격,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세계 경제에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서 좀 촉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겠죠. 중국이 아직 완전히 다 봉쇄가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120달러를 지금 뚫었다.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완전하게 이제 봉쇄가 다 해제가 돼서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.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어저께 약간 다들 좀 고점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어요. 네. 원전 관련된 종목도 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되게 강하게 좀 움직이다가 대부분 다 뭐 음복 맞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은 이제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주 강하게 시장에 부각됐던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만 제가 조금 추려봤는데요.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신성 ENG 요 종목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. 5일선을 받쳐놓고 이제 신성 ENG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요즘에 이 효성중공업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주가는 되게 이제 탄력적으로
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역사적인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해가지고 바닥을 좀 탈출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같은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장 초반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현대 로템. 네. K2 전차 얘기 나왔죠. 폴란드 쪽으로 이제 수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뭐 아직 계약이 사인을 안 했을 뿐이지 계약 얘기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이런 KT 전차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소 쪽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어제 가장 강하게 올랐지만 어제 또 가장 강렬하게 막판에 좀 미끄러진 우리기술은 어제 윗꼬리 좀 길게 달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윗꼬리를 좀 메어놓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전 관련주. 네, 원전 관련주 이렇게 이제 4종목 정도를 좀 선정을 좀 해드리고, 요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은 현대 로템하고 우리기술 두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로템, 우리기술. 원전 관련주 우진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네. 우진도 사실 어저께 조금 움직이다가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막판에 조금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. 하여튼 뭐 이번 주에 일발장전으로 했던 우진. 네. 자, 두 분의 오늘 전략은 또 화면으로 함축해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계민 차장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기업의 아주 본질적인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코롱인더와 대동이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저점 매수 전략. 그다음에 그 핫한 아이템으로 김명민 메이저는 계속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, 오늘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현대 로템과 우리기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자,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